세계국제통화기금이 될 코인, 미래금융의 핵심 브릿지, 그것은 바로 자, 안녕하세요. 판다트레이딩의 판다입니다. 자, 오늘은 미래금융의 핵심 브릿지로 평가받고 있는 코인이죠. 바로 리플에 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핵심 내용들만 쏙쏙 정리해서 완전 대박인 내용들만 다뤘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리플이 어떤 코인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리플은 2012년 리플사에서 만든 코인으로 비트코인처럼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닌 가치를 빠르고 저렴하게 이전하기 위한 브릿지 커런시죠. 비트코인이 1초에 약 7건의 거래를 처리한다면 리플은 최대 3,400건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는데요. 도대체 왜 아직도 2017년 고점을 넘지 못하냐고 말이죠. 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SEC와의 소송 문제 때문이겠죠.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고소하면서 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리플은 증권이다 라는 주장과 함께 리플이 약 13억 달러 규모를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로 인해 리플 가격은 당시 700원에서 200원까지 가격이 급락하면서 거래소들이 줄줄이 상장 폐지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자, 21년도에 바로 리플의 대응이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증권이 아니고 디지털 자산이다. 전 세계 그 어떤 누구도 리플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근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22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증거 싸움에 들어서는데요. 법원이 SEC한테 증거를 내놓으라고 명령했고 리플은 흰만 연설문이라는 핵심 문서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양측이 동시에 약식 판결을 요청했죠. 대망의 23년 7월 13일 코인 역사에 남을 엄청난 판결이 나옵니다. 자, 판사는 리플이 그 자체로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아버리는데요. 즉, 일반 투자자한테 파는 건 문제가 없다 라는 소리죠. 하지만 기관한테 파는 건 증권으로 볼 수 있다며 부분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날 리플의 가격이 600원에서 1100원까지 급등하면서 전 세계 차트를 뒤집어 버렸죠. 그리고 10월 3일 SEC의 항소 요청이 기각되면서 판결의 효력까지 유지 확정되며 리플 매매의 정상화가 가속되었습니다. 자, 24년도에 들어서면서 벌금에 관한 내용이 오고 갑니다. 자, 2월 6일 SEC 측은 리플에게 약 20억 달러의 벌금을 요구하는데요. 4월 22일 리플 측은 SEC의 너무 과도한 벌금이라 반박하며 1,000만 달러 수준의 적정선을 제시하죠. 자, 현재 최종 판결을 대기하고 있으며 SEC와 리플의 벌금 규모 조율 및 최종 합의 또는 판결이 25년 상반기 내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리플은 여전히 기관 판매 관련 증권 이슈는 남아있지만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에는 명확해져 있죠. 소송이 종료된다면 전통금융과의 연결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EC와의 소송 문제 이후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다음으로 가장 주목할 시기는 25년 11월 22일입니다. 바로 이날 전 세계 금융망 스위프트가 기존 메시징 시스템인 ISO 15022에서 새로운 표준인 ISO 20022로 전면 교체되는데요. 그리고 이 ISO 20022 안에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 중 단 하나, 바로 리플 네트워크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리플이 공식 금융 인프라로 채택되는 역사적인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또한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거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과연 리플은 단지 기술력만 좋다고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자, 다른 기술력 많은 코인들은 잠잠한데 왜 이렇게 유독 리플만 관심이 뜨거운 걸까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계경제포럼 연사. 자, 리플사는 블록체인 기업 중 세계경제포럼에 공식 초청받아 연사로 나서는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단순 민간기술 회사가 아니라 국제경제담론에 참여하는 레벨의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도널드 트럼프와 리플 경영진의 만찬. 2024년 1월 리플사의 CEO와 최고 법률 책임자는 도널드 트럼프와 비공개 만찬을 가진 사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정치권과의 연결성은 규제를 명확화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각국 중앙은행과의 CBDC 협력. 자, 리플은 리플사가 만든 네트워크인 리플넷과 CBDC 전용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중앙은행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공식 통화이며 국가금융주권과 직결된 영역입니다. 자, 여기에 리플이 브릿지 통화 역할로 함께하고 있다는 건
향후 전 세계 결제망에서 사실상 금융 중추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자, 리플사는 UBRI라는 글로벌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하버드, MIT, 옥스퍼드, 서울대를 포함한 40개 이상의 대학과 협력 중입니다. 또한 IMF, BIS, ITU 등의 문건에 리플의 기술이 언급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플은 기존 전통금융권과의 네트워크 입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이 모든 것이 리플을 단순한 코인이 아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리플을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사실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리플에 대해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이슈거리가 있는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 투자의 결과는 달라지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번에 큰 돈을 넣지 말고 꾸준히 모아라입니다. 자, DCA 전략, 즉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정량을 매수하여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전략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물과 선물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선물 투자는 위험하니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손실 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말 말도 안 되게 50배, 10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 리스크 투자를 감행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투자한다면 현물 선물 가릴 것 없이 손실만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하여 저레버리지로 투자한다면 현물 투자만 진행할 때보다 더 많은 수익과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위에서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투자 방식을 보면 대부분 선물과 현물을 병행하는 투자 방식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디어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리플의 역사, 기술, 파트너십, 규제 환경까지 제대로 알고 접근한다면 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자신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리플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자, 리플은 단기 시세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인프라의 변화를 이해하고 투자하는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다가올 25년 11월 리플은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판다의 모든 노하우 및 텔레그램 채널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